안녕하세요. 그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회사죠. 중국 CATL. 최근에 홍콩에서 6조 원이 넘는 대규모 2차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. 네, 이게 올해 전 세계 최대 규모 공모였어요. 맞습니다. 근데 이게 과정이 마냥 순탄했던 건 아니잖아요. 뭐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 등재 가능성 얘기도 있었고 또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압박도 상당했고요.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데요? 네, 바로 그 점이죠. 아니, 이런 상당한 역풍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록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했을까?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들이 공유해 주신 블룸버그 기사를 좀 바탕으로 해서요. CATL의 전략, 또 투자자들이 뭘 받는지,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뭘 시사하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우선 CATL이 가진 그 기본적인 경쟁력, 이걸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. 도대체 뭐가 투자자들을 그렇게 움직였을까요?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역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죠.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거의 38%이 정도를 차지하니까요. 38%면 엄청나네요. 네, 경쟁사인 BYD의 거의 2배가 넘는 수치거든요. 게다가 테슬라, 폭스바겐, 포드, 벤츠 이런 굵직한 고객사들을 다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강력하죠. 단순히 점유율만 놓은 게 아니라 기술력도 대단하더라고요. 그 최근에 공개한 선식 배터리요. 5분 충전에서 520km를 간다니. 맞아요. 그게 경쟁사 기술을 뛰어넘는 수준이죠. 네, 바로 이런 점들이 투자자들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겠죠, 아무래도. 정확합니다. 기술적인 우위랑 시장 지배력, 이게 딱 맞물리면서 투자 수요가 정말 폭발했어요. 그래서 그랬군요. 네, 주식도 공모가 최상단, 그 홍콩 달러로 263달러에 팔렸고요. 워낙 수요가 몰리니까 공모 규모를 15%나 늘려야 했어요. 와, 15%나요? 네, 그리고 이번 홍콩 상장이 그냥 뭐랄까 자금 조달 창고 하나 더 만든 거, 그 이상인 게 해외 투자자들, 특히 미국 말고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CATL 주식 사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. 접근성. 네, 중요한 통로가 된 거예요. 그런데 그 공모 자금 이거 대부분 유럽 공장 짓는 데 쓴다고요? 독일하고 헝가리요. 맞습니다. 이건 뭐 딱 봐도 유럽 시장 직접 공략하면서 동시에 미국 관세 같은 거 좀 피해 가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. 네, 아주 영리한 선택이죠. 실제로 그 싱가포르 에버딘 인베스트먼트 담당자 분석도 비슷했어요. CATL은 미국 시장 노출도가 낮으니까 미국 관세 영향이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. 하긴 실적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미국이 그렇게 압박하는데도 1분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33% 늘어서 140억 위안이나 됐다고 하니. 그렇죠. 펀더멘털이 아주 그냥 탄탄하다는 증거죠. 근데요, 그렇다고 미국의 압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. 그 미국 국방부에서 블랙리스트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했었고 네, 있었죠. 또 미 하원에서는 뭐 BOSA나 JP모건 같은 투자은행들한테 이번 딜에서 손 떼라고 압력도 넣었다면서요? 네, 그런 직접적인 압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근데 CATL은 뭐 군이랑 관련 없다고 계속 부인했고 투자은행들도 결국엔 거래를 강행했죠. 결국엔 참여했군요. 네, 근데 여기서 CATL 대응이 좀 재밌어요. 레귤레이션 S라는 방식을 썼거든요. 레귤레이션 S요? 그게 뭔가요? 문제나 정치적 위험도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미국 자본 없어도 이 정도 할 수 있어. 이걸 좀 보여주려는 뭐랄까 계산된 움직임이었던 거죠. 와, 그러니까 미국 큰손들을 일부러 빼고도 이렇게 큰 거래가 성공했다는 거네요. 그 사실 자체가 의미가 크네요, 정말. 바로 그겁니다. 예전에 그 ECM 분야에서 일했던 엘리엇 피스크라는 은행가가 분석한 것처럼요. 미국 빼고 다른 나라 자본만으로도 이 정도 큰 거래가 가능하다는 걸 아주 명확히 보여준 사례다 이거죠. 실제로도 청약이 몇 배나 몰렸다고 하고요. 네, 엄청났죠.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게 상장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거래 시작까지 딱 6개월 걸렸어요. 굉장히 빨랐죠? 와, 정말 신속했네요. 6개월 만에. 네, 요즘처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클 때는 그 피스크 말처럼 준비됐으면 기다릴 이유가 없다. 뭐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 같아요. 결국 정리해보면 CATL은 이런저런 정치적인 외풍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시장 지위, 그리고 기술력, 또 유럽 중심의 확실한 성장 계획 이런 걸로 글로벌 투자자들 신뢰를 얻어낸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월스트리트 은행들도 보니까 정치적 압력보다는 역시 비즈니스 기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. 맞습니다. 그 아시아 그룹의 한 컨설턴트가 이런 말도 했어요. 뭐 처벌 받아봤자 기껏해야 손목 살짝 맞는 수준일 거다. 이렇게요. 그 정도일 것이다. 네.
그러니까 이번 사례는 CATL 자체의 힘도 보여주지만 더 나아가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져도 정말 펀더멘털 좋고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면 글로벌 자본, 특히 비미국권 자본의 수요는 여전히 엄청나다는 걸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. 이 CITL 사례를 보니까 지정학적 경쟁이 아무리 심해져도 결국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, 그리고 전략적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. 네, 그렇죠. 자,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CATL의 성공 스토리가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는 이런 지정학적 대립구도 속에서 말이죠. 글로벌 자본시장이나 기술 투자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네,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해 보는데 아주 흥미로운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.